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운 경험 혹시 자주 하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제 베개가 불편했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그냥 넘어가시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혈관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씨 68세.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위해 매주 3번씩 등산을 다니던 분입니다. 주변에서 성호 씨는 정말 건강하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런데 2023년 가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목이 뻣뻣했어요. 처음엔 어제 산에서 무리했나? 싶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고개를 돌릴 때마다 목 뒤쪽이 당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박성호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증상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휘청거리며 벽을 잡았고 몇 초간 눈앞이 아찔했죠. 그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동맥 협착증 초기 단계.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 뻣뻣함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몸이 보내던 경고 신호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이 증상은 뇌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아침 목 뻣뻣함이 왜 위험한 신호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목이 뻣뻣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뇌혈관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건 그냥 근육이 뭉쳐서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목 근육이 긴장하고 뭉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며칠 쉬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좋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단순한 근육통과 뇌혈관 문제로 인한 목 뻣뻣함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험 신호를 놓치는 겁니다. 신경내과 전문의 이은지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 뻣뻣함이 단순 근육통인지 아니면 뇌혈관 문제의 신호인지 구분하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단순 근육통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호전됩니다. 하지만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뇌혈관 문제로 인한 목 뻣뻣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로 아침에 심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더욱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특히 더 뻣뻣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둘째, 목 뒤쪽, 특히 양쪽 귀 뒤에서 목덜미로 이어지는 부위가 뻣뻣합니다. 이 부위는 경동맥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액의 약 70%를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죠.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주변 조직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근육이 긴장하고 뻣뻣해집니다. 셋째, 고개를 돌릴 때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어지럽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목을 돌릴 때 이미 좁아진 혈관이 더 압박을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더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은지 박사는 계속 설명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하면서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뇌혈관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뇌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는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산소와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 기관이죠.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단 3분만 중단되어도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경동맥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처음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나거든요. 혈관이 50% 정도까지 막혀도 대부분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60%, 70%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혈압을 높입니다. 심장이 더 세게 뛰고 혈관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 결과 목 주변 근육도 긴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침 목 뻣뻣함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벽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손상되고 그 부위에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이은지 박사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목 뻣뻣함이 2주 이상 지속되고 특히 아침에 심하며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한 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몸이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박성호 씨의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박성호 씨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몸이 이미 수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요.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은 아침 목 뻣뻣함이었습니다. 2023년 9월부터였죠.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차 매일 아침마다 느껴졌습니다. 베개를 바꿔야 하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숨이 찼어요. 체력이 떨어졌나? 싶었죠.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몸 전체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11월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갑자기 화면이 이중으로 보였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괜찮았습니다. 몇 초간의 일이었죠. 눈이 피곤한가 보다. 안과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과성 뇌허혈 발작의 증상이었습니다. 12월 초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더라? 그거. 혀끝에서만 맴돌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생각이 났지만 그 순간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지네.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리고 2024년 1월 세수하다 쓰러질 뻔한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박성호 씨의 몸은 무려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신호를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증상이 심각해 보이지 않았고 일상적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들이 흔히 놓치는 뇌졸중 전조 증상,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침에 느껴지는 목 뻣뻣함과 두통입니다. 특히 뒷목이 당기고 머리 뒤쪽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주의하세요. 이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시적인 시야 장애입니다.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거나 시야 한쪽이 어둡게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몇 초에서 몇 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뇌의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언어 장애입니다.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 들어 건망증이 생긴 건가 싶으시겠지만 갑자기 심해졌다면 뇌의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이나 저림입니다. 젓가락질이 어색해지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손에 힘이 없어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관절염 때문인가? 근력이 약해진 건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특히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특히 고개를 돌리거나 자세를 바꿀 때 심하게 느껴집니다. 벽이나 가구를 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석증인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뇌간이나 손해로 가는 혈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아졌네 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은집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TIA는 뇌졸중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TIA를 경험한 사람의 약 15%가 3개월 이내에 뇌졸중을 겪습니다. 특히 48시간 이내가 가장 위험합니다. TIA는 작은 뇌졸중이 아닙니다. 곧 큰 뇌졸중이 올 거라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증상이 사라졌는데 병원에 가야 하나? 네,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과민 반응 아닐까? 아닙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실제로 간병 경험이 있는 정미라 씨 62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이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 전날 밤 남편이 오늘 말이 잘 안 나오고 손에 힘이 없네 했었어요. 하지만 곧 괜찮아졌고 우린 그냥 잤죠. 다음날 아침 남편은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만약 그날 밤 병원에 갔더라면 지금도 그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쓰러지기 전 이미 몸이 보내는 SOS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는 겁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병원 가기 귀찮은데. 이런 생각들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뇌혈관 건강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을 점검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특히 화장실이 급하거나 할 일이 많으면 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바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압은 낮아집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럼증이 올 수 있고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올바른 아침 기상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30초 정도 천장을 보며 누워 있으세요. 그 다음 옆으로 돌아 누워 30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1분 정도 심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찬 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3분 아침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동작, 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5초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돌립니다. 양쪽을 각각 5번씩 반복하세요. 중요한 건 천천히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두 번째 동작, 어깨 으쓱하기입니다.
양쪽 어깨를 귀까지 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올립니다. 5초 유지하고 힘을 빼면서 스트레스를 내보낸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떨어뜨립니다. 이것도 5번 반복하세요.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동작, 팔 돌리기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벌려 어깨 높이로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 팔을 천천히 돌립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이 동작은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상체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 3분만 투자하세요. 단 3분입니다. 양치하기 전, 커피 마시기 전, 무엇보다 먼저 하세요. 정미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간병을 하면서 제 건강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일까 싶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느껴지던 목 뻣뻣함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3개월째 하고 있는데 두통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했나 싶어요. 세 번째,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시나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갈증이 안 나서 이런 이유로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낍니다. 갈증이 없어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최소 1리터, 가능하면 1.5리터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실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한 잔, 오전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아침과 자기 전 물 한 잔은 꼭 챙기세요. 네 번째, 식습관을 점검하세요. 뇌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혈관에 좋은 음식이 곧 뇌혈관에 좋은 음식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라면, 인스턴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집에 혈압계 하나쯤은 있으시죠?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후가 가장 좋습니다. 혈압 수치를 노트에 적어두세요. 만약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 자주 나온다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혈압약 먹기 싫어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압약은 독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약입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산책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편하게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특히 식후 30분 뒤에 가볍게 걷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취미생활, 친구와의 수다, 명상, 음악 감상,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잠을 잘 자는 것만큼 뇌혈관 건강에 좋은 게 없습니다. 하루 7시간 정도 자는 게 이상적입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 혈관을 압박할 수 있으니 베개 높이도 점검해 보세요.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는 높이가 적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내일은 3분 스트레칭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며 박성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68세 건강했던 그가 아침 목 뻣뻣함을 무시했다가 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았던 이야기 말입니다. 다행히 박성호 씨는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3분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산책을 하면서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손주들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제 몸이 보내던 신호를 알아챈 게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의 뻣뻣함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특히 2주 이상 계속되고 아침에 심하며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동반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뇌혈관이 지금 이 순간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통증은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죠.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목이 뻣뻣한가요? 머리가 무거운가요? 어지럽거나 시야가 흐릿한 적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미루지 마세요. 내일 당장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기, 물 한 잔 마시기, 3분 스트레칭, 이 간단한 것들만으로도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도 아침마다 목이 뻣뻣해요.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 가봐야겠어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끝이 자주 저리다면 당신의 혈관 나이는 몇 살일까요?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손 저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증상이 아니거든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아침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조금의 불편함이나 귀찮음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미루지 마세요.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